자, 녹화 시작하고, 자,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고, 이제 이번 주는 멤버십 분들도 쉬는 날 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23일, 24일 날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일, 24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휴방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프리뷰도 안 올라가고, 라이브도 없고, 표도 아마 못 드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연장을 해드리든지, 보상을 어떻게든 좀, 하는 쪽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야구부터 바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없어서 바로바로 하면, 컵스 대 피츠버그의 경기입니다. 요거도 오늘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경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기는. 오늘 선발 투수가 피츠버그는 일단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건 애쉬크래프트예요. 애쉬크래프트가 원래 이번 시즌 데뷔한 루키인데 원래 공 좋았고 불펜에서 참 잘하고 이제 적응을 잘하나 싶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었고 그리고 좀 침체기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좀 선발에서 또 활약을 하려고 계속 투구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저번 경기 기준으로 이 애쉬크래프트가 한 58구 정도까지 소화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얼마만큼 소화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불펜 투입이 피츠버그가 좀 많을 거다라는 걸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피츠버그가 최근에 4경기 동안 4경기를 치르면서 그중 3경기에서 10실점 이상의 대량 실점 경기 됐고 8월 달에만 그렇게 두 자릿수 실점을 한 경기가 5경기인가 될 만큼 굉장히 좀 처참한 지금 투수 ERA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펜에서 너도 나도 지금 버티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뭐 코어스필드에서 안타전했던 것도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이 저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피츠버그는 정말로 투수들이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오늘도 피츠버그의 불펜들을 신뢰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경기가 9.5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위글리필드에서 9.5점이 나오는 경기, 10.5점이 나오는 경기에서는 바람이 외야로 불어야 돼요. 근데 외야로 불지 않는 경기인데도 이게 9.5점이 잡혔다는 건 피츠버그를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컵스의 최근 타격 자체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로 심각한 수준으로 좀 안 되고 있어요. 타격 지표가 정말 안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어제 그렇게 홈런 쳤었던 이제 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그 데뷔를 했어요. 한 명이 그 저 토론토 캐나다 출신의 그 친구가 이제 데뷔를 했는데 걔가 이제 슈나이더의 미친 다이빙 캐치에 첫 타석에 초구를 쳤다가 안타를 도둑 맞고 저렇게 성공적인 데뷔전이라고 보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만 나름 이 컵스 유망주 최고의 유망주 타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로 타격 보강을 조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레아가 지금 피츠버그의 타격 지표를 보면요. 레이놀즈, 곤잘레스, 그 다음에 토니 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타격이 꽤나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츠버그가 타격이 조금 될 것임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9.5점의 비중에는 피츠버그의 불펜의 이 부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레아가 피츠버그의 타선에 털릴 걸 좀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컵스 정배 볼 수 없는 경기고요. 9.5점의 기준점에 합당하다면 저라면은 오버를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도 위글리필드의 바람은 외야로 불지 않고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약 한 7.7마일에서 8마일 사이에 바람이 불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컵스가 홈런쇼를 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거 좀 반드시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굳이 구매한다면 그래서 오버 컵스 승을 못 본다라는 거에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시내티랑 미러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 미러키가 선발이 TBD가 걸려있죠. 이게 지금 미즈로스키가 저번에 감독이 인터뷰를 해서 신시내티와의 이 금요일 경기 원정 1차전에서 미즈로스키가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미즈로스키가 부상자 명단에서 액티베이트 됐다고 이제 공식적인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즈로스키가 나오면은 그나마 좀 한 4이닝 정도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불펜데이의 변수를 좀 열어둬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가장 유력한 게 DL 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시내티의 타선을 생각하더라도 본래 신시내티 타선을 생각하면서 그때 콜로라도가 운영했던 거 아니면 디트로이트가 운영했던 거 시카고 컵스가 운영했던 거 전부 다 자완 오프너 꺼내가지고 경기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신시내티의 상위 타선에서는 이 좌타자 프리들 그 다음에 좌투색이 약한 델라크루즈 그 다음에 게빈 럭스 요런 선수들이 지금 질비에 있다 보니까 좌투수로 대응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DL 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뒤에 홀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결국 안도하르겠죠. 안도하르가 지금 좌투에게 타율이 4할 8푼 가까이 나올 만큼 진짜 미친 타격을 하고 있고 정말로 매서운 타격을 좌투수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타격전 양상으로 흘러가겠구나와 생각은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이게 미러키가 리드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오버가 좀 오히려 똥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러키가 점수가 조금 굳어버리는 상황에 신시내티는 미러키 불펜을 뚫을 만큼의 힘은 썩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러키의 선발 투수의 변수가 저는 두 가지라 봅니다. 그래서 결국 미즈올스키가 복귀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DL 홀이라고 봐요. 그거 말고는 지금 그 로건 핸더슨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 여타 선수들이 등판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로테이션상 지금 보더라도 우드러프 그 다음에 저 프레디 페랄타 다 등판했죠. 이전 시리즈. 그 다음에 마이어스 등판도 했죠.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불펜 자원이 없다 보니까 저는 미즈올스키가 복귀를 안 한다면 유력하게 이거는 DL 홀이 선발로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연승 페이스 지금 꺾기에는 타격 지표가 말도 안 돼요. 지금 최근 2주 동안 OPS가 0.95를 넘어갑니다. 유격에서 유일하게 0.9를 뚫어버리는 이 타격 지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뭐 하위 타선에 한 2명 빼고는 최근에 개인 타율이 3할이 넘어가요. 한 일주일 동안 표본이 그만큼 어느 타선에서도 쉴 틈 없이 치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미러키 타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배당이 그래서 높게 나온 것 같아요. 1.5가 넘고 해외에서도 1.71배, 72배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 선발에서 변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뒤에 홀이 나왔을 때 걱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DL 홀, LCB, DL 홀 4이닝, LCB 3이닝 하면은 나중에 뭐 마무리 체제 매길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유리배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미러키 투수 운영 전혀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미러키의 땜빵 운영이 되어도 괜찮고 미즈로스키가 복귀해도 나이스고 이래나 저래나 저는 오늘 미러키 배당 고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어제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이 컬커링이 결국에는 말루 찬스에서 막지 못하면서 전진 순비가 뚫려버려가지고 실점을 하고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휠러 대 고어인데 고어가 이미 필라델피아에게 13K 7이닝 무실점 경기였나? 진짜 미친 듯한 활약으로 한번 필라델피아를 녹여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고어가 홈에서는 더 제구가 좀 더 커맨드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기대감도 하게 되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또한 제가 이거 필라델피아 정배당승을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좌투 상대로 타율 자체가 지금 브라이스 하퍼랑 소사 그 다음에 뭐 한 명 더 하면은 뭐 케플러 정도 말고는 오히려 지금 슈아버도 마찬가지고 터너도 마찬가지고 카스티아노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 지금 타격이 좌투색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와중에 이 하퍼가 아니라 휠러는 싱커볼 투수입니다. 97마일의 싱커볼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선수인데 워싱턴의 타선은 결국 어제 또 딜런 크루즈까지 복귀를 했고 이 싱커볼에 대해서 확실히 내성이 있는 팀 타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 지표가 떨어지질 않아요. 싱커볼에 대한 공략 지표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휠러가 오늘도 이 싱커볼에 대해서 만약에 실투가 나온다면은 지금의 워싱턴의 타격감 지지난 시리즈부터 해갖고 이 워싱턴의 타격감은 계속해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식을 해야 돼요. 샌프란시스코 시리즈, 캔자스시티 시리즈,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렇게 안타를 치는 걸 보면은 지금 예사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휠러가 나온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워싱턴의 타격 지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7.5점에서도 그래도 언더를 좀 더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저는 이거를 과연 이거 우리가 주력급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피해 없이 끝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워싱턴의 타격 지표는 분명히 변수를 일으킬 만큼의 지금 지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최근 7경기 샌프란시스코 1차전 못 쳤던 경기 제외하고 2차전인가 제외하고 7경기 동안에 팀 타율 2할 7푼까지 올라왔어요. 진짜로 절대 무시 못합니다. 강조드렸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토론토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디그롬 대 베스잇. 이게 만약에 텍사스 홈이었다 오늘 그냥 개꿀 따라지 하면서 이거는 그냥 텍사스 승리를 갔을 거예요. 근데 이 홈 경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난해집니다. 토론토의 타선은 분명히 침체에 들어왔습니다. 쿠어스필드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순간부터 다저스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타선이 끝까지 침체하면서 어제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게레로 주니어의 홈런, 어제 마이클 부시의 솔로 홈런에 끌려가다가 역전 투런 홈런으로 2대1로 간신히 이겼던 경기였었고, 토론토의 타선 지금 충분히 걱정해야 되는 수준까지 내려앉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그롬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토론토 타선 당연히 좀 어렵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텍사스 승 가야 돼, 언더 가야 돼, 뭐 가야 돼, 라는 그런 거는 결국 이제 배싯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배싯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시즌에 홈 원정 지표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홈에서는 지금 13경기 나왔고 8승 0패에 2.56의 ERA로 2할 4푼 4리, WHIP 1.18밖에 안 되는데 원정에서 36패 6.39의 ERA로 3할에 가까운 피안타이고 WHIP 1.5를 뚫어버려요. 그만큼 부진한 성적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 시즌 지표를 따졌을 때 이 좌타자에게 약하다라는 것이 오늘도 배싯이 끌려가게 되는 가능성을 더 크게 늘리게 되는 여지를 두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1번부터 이 조시 스미스, 코리 시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방 걸리면 넘어간다 텔레즈, 얘네들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작 피더슨이 끼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작 피더슨이 계속해서 중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 다저스에서 어깨 부상 당하고 진짜 삽질하던 벨린저가 삽질하던 수준으로 이제 작 피더슨이 지금 삽질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이번 시즌 2시즌 동안에 그만큼 지금 페이스가 많이 안 좋아요, 작 피더슨이. 그래서 중간에 계속 힘이 있다 보니까 계속 쓰여지긴 합니다만 이 배싯에 대해서 오늘 공략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토론토가 끌려갈 것은 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토론토가 역배 받은 건 맞는데 이제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펜 자원 넉넉하게 있습니다. 넉넉하게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불펜 자원 오늘 저는 넉넉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오늘 토론토는 그냥 언더 깨질 때까지 물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지금의 토론토의 타선 약해졌다라는 것을 지표상으로 확인했다 보니 좀 언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깨질 때까지 토론토는 언더 가야 된다. 투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토론토 선발진에서 제일 약한 선수라고 뽑아봤자 제가 볼 땐 베리오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언더 물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갸우스만, 그 다음에 저 슈어저, 그 다음에 배싯, 그 다음 라우어 전부 다 지금 언더 물고 가도 될 것 같다. 타격에서 반등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늘 경기까지도 지금은 언더를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 다저스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어제 경기, 오늘 아침 경기까지 토론토의 타선은 2할 초중반, 중반대도 안 돼요. 2할 초반대에서 형성되는 타격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명백히 쿠어스필드 기점으로 명백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그롬은 실점한다면 홈런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6이닝 2실점 내로 경기 끊어줘야 된다. 그리고 불펜에서 텍사스가 지키냐 못 지키냐 싸움이겠죠. 뭐 계속해서 뭐 텍사스도 메이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르시아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야? 불펜에서 삽질하는 거 있었는데 마틴부터 시작하고 지금 영입한 선수들도 다 문제인데 윈이 그나마 제일 괜찮은데 지금 이 텍사스 불펜진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역전패 또 당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돼서 저는 텍사스 승보다는 7.5점이라도 좀 부담되지만 언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 매츠 대 시애틀. 제가 좀 짜증나죠. 이게 어제 오버를 봤는데 이거 한 개 틀렸거든요. 이게 주력으로 제가 어제 토론토 언더랑 매치 오버를 드렸습니다만 매치의 타선이 그렇게 엘더에게 그만큼 막힐 줄은 상상도 못했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틀랜타가
충분히 점수를 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했던 경기였다 보니까 매치가 그래도 조금 해주겠지 생각으로 오버를 더 먼저 생각했던 건데 4대3으로 애틀랜타가 승리를 또 가져가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머나야 대 카스티오가 만나게 되는 경기입니다. 요거 시애틀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역배랑 매치 승보다는 시애틀이 더 가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이게 시애틀은 오늘 머나야를 상대로 타격에서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특히 오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저는 뽑자면은 조시 네일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 선수들 지금 플랑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로자레나 특히 이 두 명은 지금 좌투수에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이. 정말로 타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나가는 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만, 결국 시애틀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경기를 하면서 8월 달에도 시애틀이 죽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도루입니다. 도루. 지금 시애틀은 최근 8월 달에 13경기를 치르면서 도루 24개를 기록했고, 이거는 리그 전체 30개 팀 중에서 가장 많은 개수입니다. 두 번째로 도루를 많이 기록한 팀이 마이애미 마린스로 18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 발야구가 시애틀의 경기를 풀어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경기고요. 루이스 카스티오가, 그리고 불펜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스타넥이 고장이 났어요. 확실히 분명한 거는 스타넥은 진짜 고장이 났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스타넥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피안타율이 최근에 등판한 3경기인가에서 한 4할 가까이 나오는 피안타율이 4할 오픈? 가까이 나오는 피안타율이 기록이 되고 있고, 좀 많이 심각한 수준으로 빠개져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헤슬리도 무너졌죠. 지금 매치의 불펜진이 믿을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영입을 했는데 마무리 디아즈까지 가는 길이 여전히 멀고도 멀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애틀이 지금 레규미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르가스, 그 다음에 무노즈 이제 나올 수 있죠 오늘은. 그래서 어제 비 때문에 좀 경기가 좀 억울하게 됐거든요. 시애틀 입장에서는 비가 이제 그 바르가스가 올라와 있을 때 폭우가 내렸는데, 그때 경기 진행이 되다가 이닝이 바뀌고 스가노가 쳐올라오니까 이 스가노 미친놈이 공을 안 던져요. 비가 졸라 오니까. 이거 경기 진행해도 되냐 이러면서 던지기 싫어가지고 바람 뺐다가 또 발 2번 뺐다가, 그 다음에 또 감독이 나오고 항의하니까 갑자기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피치컴 안 들리는 척 하면서 피치컴 안 들린다고 그 들고 또 흔들흔들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 또 시애틀 공격 못하고 경기 중단돼가지고 쉬다가 돌아와서 추격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진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런 식으로 한 팀은 억가를 당해요. 그래서 제가 피하는 건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어제 이제 레규미나 1.2이닝 던지고 퍼거슨이 0.2이닝 정도 소화를 해서 아마 퍼거슨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승조 운영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애틀은 카스티오를 지원을 해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치가 결국 홈런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시애틀이 피홈런에 대한 면역이 이제 알론소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알론소가 근데 카스티오에게 좀 약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에도 이 알론소가 장타를 때리지 못했을 때 이제 보시다시피 11타수 1안타거든요. 이 알론소가 장타를 때리지 못했을 때 카스티오의 실점 수준은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 최근 매치 지표가 나오고 있고, 이 상대 전적에서도 훌리오 로드리게스, 아로자레나, JP 크로포드, 그 다음에 무어까지 강세를 보이는 지금의 머나야를 상대로 시애틀이 오히려 앞서 나가고 리드를 유지한 채 불펜 싸움에서 매치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시애틀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랑 애틀랜타인데, 이 경기도 지금 호세 라미레즈가 진짜 크레이지 모드예요. 진짜로 리그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미친 듯한 타격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호세 라미레즈거든요. 지금 정말로 그 건드렸다 하면 일단 장타를 때린다고 본 수준의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와일드랩 선발 투수에서는 앞섭니다. 칸티뉴도 불펜에 있을 때는 얘가 거의 90마일 후반대까지 공을 던지던 엄청난 구위를 보였습니다만 선발로 전향하면서 직구 구속이 92마일까지 떨어집니다. 그만큼 지금 커맨드에 더 신경 쓰고 이닝을 끌어야겠다는 의식에 공을 조금 이제 스타일을 좀 바꾸다 보니까 구위가 떨어졌죠. 그래서 제구까지 흔들리는 상황까지 겹쳐버렸고, 애틀랜타가 최근에 오즈나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애틀랜타 라인업에서 알비스, 그 다음 해리스 2세, 그 다음에 발드윈,
호주나 그다음에 프로파까지 타격이 살아나면서 최근에 지던 이기던 이래나 저래나 타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불펜 싸움까지 가는 과정에 이길 수만 있다면 애틀랜타가 오늘도 이거 해볼만 합니다. 다만 이 클리블랜드가 제가 저번에도 잠깐 보여서 드렸습니다만 8월달에 승률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와일드카드 경쟁을 시드 경쟁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억지로 이제 말로 상황까지 가버려가지고 억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말루 상황까지 가서 결국에 이제 스미스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제 불펜에서 몸 풀다가 나와서 공 4개 던져갖고 이제 마지막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스미스를 이제 소모했다는 건 좀 아쉽지만 여전히 오늘 등판이 가능하고 게디스 그 다음에 이제 엔라이트까지 오늘 기용이 된다라는 점. 아마 요니스까지 해가지고 칸티뉴가 일찍 내려가면 그거를 지원을 해서 불펜에서 조금 받쳐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8월달 11경기 하면서 승률이 8승 3패 기록하는 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클리블랜드이기에 오늘 그 불펜 싸움까지 각오를 하면은 경기가 후반 가서는 팽팽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클리블랜드가 정배당을 받을 만큼의 칸티뉴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와일드랩의 89마일짜리 스플리터랑 제가 볼 때 얘 약점은 커터거든요. 오늘도 호세 라미레즈한테 그 커터 몰리면은 진짜 큰 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차라리 97마일 정도 나오니까 빠른 공 포신 페스티벌이랑 스플리터로 그냥 승부를 해줘야 되는데 스위퍼랑 커터 잘못 던지다가 쳐맞으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얘도 점수가 주자가 몇 명이 쌓여있냐에 따라서 2, 3점 정도 홈런으로 인한 실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굳이 접근을 한다면은 양팀 선발 투수들이 이미 내려가는 시점에는 5, 6점 이상 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오버 보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애틀랜타가 이길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보스턴 대 마이애미. 지금의 마이애미 타선 진짜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독들의 반란이 지금 슬슬 스멀스멀 고춧가루 뿌리듯이 나오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누구야 그 메르시라고 하죠. 그 메르시라고 최근에 이제 홈런 2개 2루타 1개 때리면서 홈에서 3장타 경기 때리면서 물꼬를 틀었던 이 제이콥 메르시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최근에 43타수 17안타 3홈런 경기라면서 타율이 거의 4할 가까이가 됩니다. 진짜로 한 2주 동안에 정말로 잘 치고 있어요. 마이애미 타선 진짜로 셉니다. 이게 오늘 경기도 심지어 보스턴 홈구장이죠. 이 펜웨이 파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우측 담장이 짧고 낮다 보니까 좌타자들이 때렸을 때 당기게 그냥 공만 뜨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상성이 좋은 게 이 스타워즈 얘가 타구 발사각이 굉장히 높거든요. 심지어 홈런 생산도 분명히 잘 되고 있고 얘가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최근에 또 늘어날 수 있는 경기장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샴 그 폴레이라고 제가 주목해라고 했던 이 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친구도 최근에 타격이 잘 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엑스맨 자비에르 에드워즈는 여전히 잘 치고 있고 그 아고스틴 라미레즈는 조금 하락세. 근데 저는 오늘도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폴레이 그 에드워즈, 메르시, 그 다음에 칼 스타워즈 4명입니다. 얘네들 충분히 지올리토 공 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샌디 알칸타라가 워낙 기복이 있는 피칭을 하는 선수이고 이제는 옛날 싸이영의 어떤 그때 포스가 없는 지금의 이 샌디 알칸타라죠. 보스턴의 타격은 홈에서 더 저는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구난조까지 이 샌디 알칸타라가 오늘 겪게 되면은 뭐 듀란부터 뭐 라파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안토니까지 지금 발로도 흔들 수 있는 자원은 분명히 많고 마이애미 또한 지올리토를 발로 흔들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 점수가 좀 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볼티모어 경기인데 그냥 이 경기는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가실 분들 가시는 거고 째리면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선발에서부터 가치 차이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특히나 이 볼티모어는 이번 시즌에 좌투 상대 타율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인데 최근에 좌투 상대로 타격이 좀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거너 앤더슨, 할러데이, 그 다음에 러츠맨, 그 다음 웨스버그
그 다음에 오닐 정도인데 오닐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마요 나오는데 마요도 최근에 타격이 좀 정타가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투 상대 타율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최근 한 2주 정도간 표본으로 한 3할 이상을 치고 있는 타자가 4명 정도 나오는 이 지금 볼티모어의 타선. 단 그렇게 치고 있는데도 최근의 타율은 볼티모어 팀 타율입니다. 볼티모어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팀 타율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최근 일주일 지표입니다. 볼티모어 여기 있습니다. 6경기 동안에 1할 6푼 8리가 팀 타율이에요. 팀 타율. 지난 2주 동안 표본으로 가도 볼티모어 타율 보시면은 1할 8푼 1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역배를 생각하신다. 뭐 그러면은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저는 최근에 그렇게 좌투 상대 지표가 좀 나오고 있는 핵심 타자들이 치고 있죠. 심지어 잘 치고 있는 애들의 핵심 타자라 가지고 오늘도 발데즈를 의외로 괴롭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게 됩니다. 다음 선발에서 이미 밀리고 이게 휴스턴은 발데즈가 7이닝 6이닝 던지면은 결국에 자완 상대되면 소사 나오거나 아니면 킹 나왔다가 아브레이유 헤이더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볼티모어가 불펜진들이 최근에 ERA도 그래도 한 2주 동안에 한 불펜 ERA가 3점대 초반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투수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게 그 걔네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을 만큼 기회가 올 것이냐, 점수로서 그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0 꺼내가지고 버티면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똥배다 보니까 뭐 휴스턴 일반승 오늘 주력입니다, 이거 먹고 오늘 배 터집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이미 배당은 그냥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고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지 제가 여기에다 더 뭐 갖다부터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어제도 이거 쫄았죠. 이제 부주력 조합에 제가 이거를 디트로이트 언더를 까놨는데 어제 이제 뭐 스쿠발 거신 분들, 승 가신 분들 많이는 일단 다 뒤지셨고 스쿠발 승 가신 분들 똥줄 많이 탔습니다. 연장 갔다가 심판이 살려줬어요. 어제 그 이제 마지막에 미네소타 공격 때 저 체크 스윙이 파울이 됐던 게 이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땅에 바운드가 됐어요. 분명히 그게 바운드 되고 글러브에 들어간 걸로 봤는데 그거를 갖다가 심판이 그냥 그대로 바로 들어갔다고 삼진아웃 콜을 날려버린 겁니다. 판정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독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고 미네소타는 그것 때문에 공격 이제 말아먹고 이제 득점을 못해서 4대3으로 끝이 났었죠. 저도 언더 건설 입장에서 심판이 참 고마웠는데 오심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거. 그리고 오늘도 찰리 모튼데 이제 올리 나오는 경기인데 그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선발 투수가 얘가 온전하게 던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경기예요. 이미 이제 로토와이어에는 이제 저 누구야 토론토에 있다가 쿠어스필드에서 또 콜로라도 유니폼 입고 있다가 이랬었던 그 우레나라고 있습니다. 더 정통의 이 배팅볼 투수 있는데 걔가 또 선발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걔랑 얘랑 둘이서 나눠 던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경기고요. 찰리 모튼의 제구가 얼마만큼 잘 될 것이고 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만 저는 항상 생각이 납니다. 이 또 커브볼 던진 투수인데 또 이 미네소타 홈에서 루고가 갑자기 리마인드가 되면서 왜 털릴 것 같지라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찰리 모튼에 대해서 홈런을 꽤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오늘 구매 이거 배당이 오버가 배당이 계속 빠져요. 지금 프로토도 보니까 빠졌네. 프로토도 지금 오버 배당이 8.5에서 1.64까지 빠졌습니다. 죄송해요. 네, 1.64까지 빠졌고, 저도 이거는 오버 쪽으로 봐야 될 만큼, 디트로이트도 지금 치는 거는, 어제 라일리 그린이 또 그렇게 홈런을 때려내서 타격감을 좀 살려냈고, 장타력으로 지금 디트로이트는 좀 봐야 되거든요. 어제 누구지? 저 K2도 안타 치면서 신고를 했고 쳐야 되는 애들이 타격감 유지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미네소타 투수진으로 디트로이트 타선을 갖다 막아내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찰리 모튼이 장타 없이 갈 수 있느냐 그거죠. 지금 요새 치는 거 보면 진짜 주목해야 되는 선수 이 친구거든요. 얘가 이제 저번에 이 루고 전에 데뷔를 했던 그 친구인데 루크 카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잘 칩니다. 얘 잘 쳐요.
미네소타 루키인데 잘 칩니다. 그래서 저기에 좀 주목을 하면서 타선이 조금 이제 벅스턴까지 복귀를 하면서 분명 미네소타 타선은 회복이 되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양팀 선발 투수들 뿐만 아니라 불펜까지 보더라도 오늘은 어제는 3대3 연장이었는데 저는 4대4 연장 오늘 가능성까지 분명히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요. 팽팽한 흐름은 나름 자강두천으로 될 것 같아요. 단 이게 일방적으로 터지려면 이제 찰리 모튼이 미네소타에게 홈런을 한 몇 방 쳐맞아야 되고 그렇게 터져야 되는 경기입니다만 저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실점이 오가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와중에 점수가 지나보니 오버가 되어 있는 그런 양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이 경기입니다. 찰리 모튼의 데이터가 루고의 데이터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뭔가 겹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를 봤을 때 그때 미네소타의 홈 타격 그때와 지금 오늘 경기에서의 이 미네소타 홈구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사이즈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배팅을 추천드리진 않는 거는 오늘 이 경기가 유일하게 비가 안 오는데 경기 중간에 비가 올 수 있는 경기가 유일하게 그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오늘 미네소타 대 디트로이트 경기 시작하고 나서 잠깐의 폭우가 올 수 있음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캔자스시티 대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이거 오늘 카메론 대 서벨레 나오는 경기인데 카메론이 최근에 다시 자리를 잡고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뭘 가지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만 저는 당분간은 화이트삭스 상대로 좌투수 나오면 거릅니다. 좌투수 상대로 아무리 데이터가 안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은 분명히 뛰어났을 때 너무 임팩트 있는 타격을 보여줬었고 화이트삭스가 그렇게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딱 그 좌투 상대로 타격이 살아나는 시점이 첫 경기가 팔터 상대였어요. 피츠버그 원정에서 팔터를 상대로 개털고 앤드류 흰이 상대로 개털고 그 다음에 이마나가 털고 그 다음에 또 누구 털었냐? 보이드 털었었나? 컵스 시리즈 좌투 다 털고 그러고 나서 또 저 LA 인절스 가가지고 또 좌투수 털고 진짜로 골고루 털었습니다. 좌투수만 나오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털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터크먼 그 다음에 미드 쿠에로 루로주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베네텐디 요렇게거든요. 진짜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온 게 너무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봅니다만 화이트삭스 좌투 상대 경기는 꾸준히 계속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꼬꾸라지긴 했어요. 그게 성적 자체가. 근데 그때 한 경기 못 쳤던 거에 대해서 지금 이 화이트삭스 좌투 지표가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있지 않나 라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좌투 상대 지표가 날이 서 있는 화이트삭스예요. 그리고 서벨레도 저번에 한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기 못 던지기 전까지 3경기인가 4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하면서 거의 한 1실점 정도밖에 안 하는 엄청난 활약을 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서벨레가 실점을 하더라도 최근에 심지어 이 살바도르 페레즈 타격감이 꼬꾸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홈런왕 페이스가 죽어버린 이 살바도르 페레즈라면 지금의 캔자스시티는 너무 의존도가 가르시아 바비추에게 너무 많이 있지 않나. 그나마 뭐 합류하고 이제 피츠버그에 있었던 프레이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척 최근에 너무 잘 치고 있거든요. 하위 타선의 기대값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거는 화이트삭스도 똑같아요. 예, 불펜에서 화이트삭스가 얼만큼 삽질을 안 하느냐의 차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버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기본적인 데이터만 봤을 때는 카메론이 오버를 내는 게임을 할 거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은 못 드립니다만 저는 이 경기를 만약에 제가 돈이 여유가 되고 구매 가능 금액이 프로토가 한 회차에 10만원이 아니라 뭐 한 30만원, 40만원 돼가지고 뭐 한 3만원만 로또 놀아봐야지 하면은 저는 화상 역배 갈 것 같아요. 네. 다만 저는 오늘 이 경기는 추천드릴 수는 없다. 네, 제가 여유가 되면 화상 역배를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나 오늘 이거 걸 겁니다. 이거 베팅할 거예요. 나 오늘 갈 거니까 이거 그럼 뭐 가면 돼요? 라고 하시면은 저는 데이터대로 말씀을 해드려야 돼서 근소한 우세로 불펜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캔자스시티가 일반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내적인 제 생각으로는
화이트삭스가 보여줬던 임팩트가 너무 컸다 보니까 네, 그냥 저는 배팅을 미리 말씀드리면 당연히 뭐 오늘 표 구매하신 분들께도 당연히 이건 조합 경기로 활용도 안 한 경기입니다. 제가 오늘 나중에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축구랑해서 저도 배팅을 할 건데 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구매 자금이 여유가 안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뉴욕 양키스 경기입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키스가 길 나오면 이제 말 다 했죠. 지금 양키스 타선에서 제일 잘 치는 게 누구냐? 놀랍게도 스탠튼입니다. 놀랍게도 네, 스탠튼이 제일 잘 치고 있고 맥마운 삽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스도 좀 타격감 많이 떨어져 있고 치점도 삽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벨린저 좀 치고 있고 골드슈미트 삽질하고 있고 근데 길 나와서 볼지라도 쳐맞고 한다? 이거 진짜 경기 알다가도 모르는 경기가 되죠. 팔렌테 구위적으로 양키스 타선을 압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길이 조기 강판 당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아무리 양키스가 영입을 하고 불펜을 지금 왕국을 만들어놨다지만 걔네들도 성적 안 나오고 있고 세인트루이스가 비빌만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지표만 보더라도 양키스가 이거를 세인트루이스에게 정배당을 받을 만큼의 타격 지표든 투구에서 불펜 지표든 아니면 선발 투수에서 지금 오늘 나오는 얘네들의 격차든 모든 부분에서 양키스가 정배당을 받을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도 세인트루이스가 타격적으로 오히려 안 치고도 초반에 기회를 잡다가 길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네, 불펜을 조기 가동하게 되는 양키스가 경기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다분하지 않나. 오버 보면서도 세인트루이스 2.5 프렌 쪽에 더 무게를 두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애리조나인데 저는 어제 콜로라도가 좀 더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왜냐면 콜로라도가 어제 그렇게 못 쳤는데도 지금 애리조나랑 최근에 타율이 비슷해요. 한 2주 동안 2할 7푼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콜로라도가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최근에 타율감이 많이 올라섰다 보니까 어제 좀 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제 로드리게스가 홈런 하나 맞았죠. 홈런 하나 맞은 거 말고는 딱히 임팩트 있는 타격을 했다고 볼 수는 없었고 오히려 애리조나가 다시 맹타를 휘두르면서 지금 계속해서 애리조나는 타격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 대 고든 나오는 경기이고 9위에서부터 고든이 너무 많이 밀리죠. 파트는 힘으로 밀어붙일 구속 9위라도 있습니다만 고든은 커맨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9위가 많이 떨어지는 선수이다 보니 애리조나의 눈에 오늘 반드시 들어와서 보고 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도 정배 생각한다면 이 경기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이게 다른 팀이면은 이렇게 애리조나가 아무리 잘 치더라도 승을 못 갑니다. 왜? 불펜이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콜로라도도 불펜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네, 부상에 이적에 다 팔아버리고 이탈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이었으면은 애초에 뭐 기준점 9.5 정도 오버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코어스필드에서 경기를 콜로라도 전력이 아니라 뭐 하다못해 뭐 피츠버그 전력이다 아니면 하다못해 뭐 볼티모어 전력의 코어스필드다 그러면은 그냥 오버 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나마 다시 콜로라도다 보니 불펜이 서로 약하다고 한다면 타격 지표에서 지금 너무나도 압도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케텔 마르테를 필두로 다른 타자들까지 캐롤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어젠 에라 그 다음에 뭐 맥켄도 요새는 좀 치고 있고 페루도 뭐 여전히 건재하죠. 토마스도 잘 치고 있고 타격 지표에서는 이미 지금 뭐 도일 그 다음에 프리먼 그 다음에 굿먼 얘네 토바 얘네 가지고 경기를 하기에는 좀 많이 애리조나가 전력의 이제 비대칭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애틀레틱스 대 LA 인저스 경기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 경기가 진짜 어려운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를 조합으로 쓸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포기한 게 뭐냐면 기쿠치가 이미 애틀레틱스를 상대로 너무나도 잘 던졌어요. 한번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만 하더라도 너무 잘 던졌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 라인업에 기쿠치가 던졌었던 그때 당시에 애틀레틱스의 라인업에 랭길리어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랭길리어스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안두아르도 없었던 경기였었고 근데 당시 그렇게 타선이 애틀레틱스가 기쿠치 상대로 못 쳤는데도 해당 경기가 7대4였나? 일단 오버가 나요.
불펜에서의 문제가 서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 경기가 기쿠치가 심지어 잘 던지려고 잘 던질까 보려고 하니 다행히도 커츠는 지금 타격감이 하락선이에요. 커츠는 지금 꺾였거든요. 진짜 휴스턴 시리즈에 4홈런 경기 하면서 미친 타격 보여줄 때 그때 커츠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근데 랭길리어스 여전히 건재하고요. 그 다음에 루커 잘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더스트롬, 슈네이만 잘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타선 3, 4, 5, 6번까지 가는 과정에 기쿠치가 고전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펄킨스 얘 같은 경우에도 실투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LA 에인저스 진짜 건드리면은 장타예요. 네토, 아델, 그 다음에 오아피, 랭히포, 그 다음에 트라웃, 워드, 다누 지금 전부 다 지금 오늘 얘의 공에 대해서 홈런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오라클 파크 다음으로 또 바람의 영향이 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애틀레틱스의 이번 시즌 임시 홈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외야로 정확하게 뻗어나가는 코어스필드도 오늘 바람 많이 불거든요. 홈런 각오해야 되는데 여기도 오늘 최대 11마일까지 강한 바람이 외야로 정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실제로 건드렸다 공이 뜬다?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예요. 이 경기가. 그래서 기준점도 10.5점 잡혔는데 근데 10.5점이 되려면은 기쿠치도 혼이 나야 되거든요.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은 저는 기쿠치가 오늘 한 방 얻어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고난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람도 불고. 그래서 저는 오버를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래도 그 오버를 내는 과정에서 장타 생산에 지금 더 이점을 누리게 된 팀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LA 인저스가 더 유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펜 운영에 있어서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게 LA 인저스예요. 이번 시즌이 이미 LA 인저스에게는 희망적이지 못한 시즌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펜 운영에 있어서 트레이드 마감일 이후에도 LA 인저스는 굉장히 강력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포기하는 양상이 되는 쪽은 오히려 애틀레틱스가 먼저 사인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타격 지표에서 보더라도 LA 인저스랑 이제 애틀레틱스랑 선발 투수들이 각각 내려가는 기점에 점수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을까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이제 제 기준에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했을 때 LA 인저스가 최대 한 5점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애틀레틱스도 많으면 3점 적으면 한 2점 정도는 뽑을 것 같아요. 거기에 불펜이 올라오는 남은 이후 한 3이닝 정도에서 점수가 조금 더해지면은 근소한 수치에서의 오버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다저스 대 샌디에고인데 이거는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경기가 마이클 킹이 부상으로 다시 이제 리타를 하면서 놀랍게도 바로 지금 오피셜입니다. 오피셜로 오클라호마 시티랑 경기했다가 개 털리고 이제 좌절해 있던 저 누구야? 바스케즈. 예, 바스케즈가 지금 콜업이 됐습니다. 실제로 얘는 이미 이제 트랜스퍼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스케즈가 나오게 될 텐데 오늘 볼질 진짜 각오해야 되고요. 지금 오타니가 지금 미친 듯이 타격을 하고 있죠. 오타니 조심해야 되는 경기가 될 거고 당연히 커쇼가 나옵니다만 나오는 게 좀 아쉽죠. 아쉬운데도 일단 1.5배로 다저스 정배당에 나와요. 단 이게 다저스 정배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커쇼가 개인 커리어상 한 샌디에고를 상대로 등판을 해서 최근 한 8경기 치르면서 개인 승리가 두 번밖에 없어요. 팀이 이긴 게 6경기를 졌습니다. 특히 지금 4연패예요. 개인 이제 샌디에고 상대로 커쇼가 등판을 해서 최근 4연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커쇼가 약하거든요. 샌디에고에게. 오늘 같은 경우 심지어 그렇게 커쇼가 만약에 바스켓에 실점한 수준만큼 똑같이 무너지게 되면은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이 경기가 난잡해지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다저스가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정도 표본으로 봤을 때 불펜들이 23.2이닝을 소화했습니다. 23.2이닝을 해당 23.2이닝 동안에 내려준 실점이 아니다. 21.1이닝이다. 21.1이닝 동안 내어준 실점이 8점. 예, 불펜 ERA가 해당 기간 3.38이 나옵니다. 다저스가 그만큼인데 샌디에고가 23.2이닝 동안 7점 내주면서 2.66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지분이 졸라 큰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신 레이놀즈라는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가 말아먹었던 5점을 빼면은 22이닝 동안에
2실점만 하면서 불펜 ERA가 7일 동안에 불펜 ERA가 0.82밖에 안 돼요. 그냥 샌디에고 불펜 떡벽입니다. 떡벽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떡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후반 싸움까지 갔을 때 다저스 타선이 앞설 것이냐 샌디에고 타선이 앞설 것이냐 이걸 따져보면은 이거는 샌디에고가 추격을 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샌디에고 2.5 프랜이 좀 너무 좋아 보이는 경기고요. 역배까지도 일단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 전 차라리 그 바스케즈가 올라왔다가 그냥 빨리 한 2, 3점 주고 볼질하다 내려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2점 제일 좋은 거는 3회까지 던지다가 한 2점 줘요. 그리고 볼넷하고 무사 1, 2루에서 내려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샌디에고 불펜이 그거 어거지로 막아내면 2점차 점 경기는 오히려 샌디에고 불펜이 굴려보이는 게 더 경기 희망성이 높지 않나라고 일단 보는 경기긴 해요. 아셔야 되는 거는 오늘 바스켓 콜업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발 나올 걸로 예상이 유력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템파베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 대 보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지금 좀 많이 갈리는 추세입니다. 언더를, 해외에서도 업체들도 언더를 보는 업체도 있고, 오버를 보는 업체도 있고, 좀 많이 갈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샌프란시스코가 이길 것 같다라고 보는 게 결국 이 루프가 원정이 아니라 홈에서 등판한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도 경쟁력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시즌 원정 1.45, 홈에서 1.80, 4.15, 1.80 수준에서 너무 지금 실전 관리, 홈에서 무피홈 바람이 그렇게 외야로 불어나갔는데도 홈런 하나도 안 맞았는데 원정에서 홈런을 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템파베이 타선에 어차피 아란다 없는 와중에 카미네로랑 조시로우만 좀 조심을 해주면 경기가 풀어나가는 데는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 보는 경기고, 불펜 싸움에서 이제 많이 아쉽죠. 결국 샌프란시스코가 좀 약해지는 게 있는데 거기서 지키냐 못 지키냐 싸움일 것 같고, 저는 그거를 근소하게 지킬 수만 있다라면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일반승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경기요. 단 이 경기 저는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만큼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뭐 도발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데버스 가려면서 그나마 좀 쓰려고 했었던 조던 닉스도 팔아버리고, 지금 뭐 타일러 로저스도 없어지고 이제 불펜이 없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그게 조금 너무 아쉬워서 제가 선발에서 루프가 홈에서 경쟁력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는 못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축구는 제가 프로토 화면을 배트맨 화면을 띄워놓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거든요. 일단 여기 야구는 녹화